자가용 있으면 뭐 엄청난 부자로 봤었거든. 지금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가용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든 그 부의 상징이면서도 항상 접촉사고로 해지는 교통사고를 당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인자만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 그 인체로 이제 들어가면 이 인을 뭘로 보냐면 머리로 봐요. 머리. 머리 중요하지. 사람의 그 생명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팔 하나 잘라줘도 산다고. 전에 그 팔다리 없는 사람이 수영하는 거, 그 이름이 뭐지? 외국 사람? 유명하더구만. 봤어? 팔다리 없잖아. 그 수영하잖아. 그 머리만 가지고서. 그리고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 간목과 인목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이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가불병정 무기정신인가 있는데 뭐 기문둥병이라든가 기문둥 임이라든가 이런 글자는 없는데 기문둥갑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이 간목은 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 이것은 머릿속에다 이제 알게 두고 갑이 이제 인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호랑이로 이제 보면서 우리 인체 내에는 5가지 그 계통이 있다고. 관할구역이 있어요. 관할구역. 이 간목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우리 인체에서 미치는 이 관할구역은 뭘 의미하느냐면 요거를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신경계통을 관할하는 거예요. 신경계통. 사람이 신경이 저 사람 반신불수가 됐대. 반신불수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경이 뇌졸중을, 이 신경줄이 하나 끊어졌다는 얘기거든. 그게 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천간에서 깨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고 얘기하면 뭐하는 얘기지만 큰 타격을 안 받아요. 이 간목이 하나 충 맞았어. 충돌돼가지고 날아갔다. 그럼 간목을 충 때리는 건 무슨 글자예요? 금이 되겠지. 금목을 때리겠지. 그러니까 경금이 들어와서 금목을 때리면은 얘는 머리가 날아갔네? 그럼 머리가 날아가면 죽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날아갈 때 맛이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지지, 간목의 뿌리가 내려와서 간목의 머리통을 밑둥이를 때려버리면 우리 이 계통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 깨진 사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 깨진 사주야 그러면 우리만 아는 거예요. 목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뇌가 맛이 갔어. 두뇌가 맛이 갔어. 그러니까 두뇌가 맛이 가니까 신경줄이 끊어지니까 뭐예요? 기억력을 관장한다. 기억력. 이상하게 전에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그냥 막 100개, 200개 선생님도 옛날에 그 상고를 나갔기 때문에 보면 1000단위까지도 거의 암산으로 막 때렸다고. 주산, 옛날에 주산이 있었죠. 1급, 1단만 올라가면 막 1000단위 암산으로 쭉쭉 보고 이랬단 말이야. 머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는데 어느 날서부터 휴대폰인가 뭔가 이거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뭐야? 전화번호 외울 일이 없거든. 이름만 딱 지금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어떤 그 자체적인 기억력 같은 건 무지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기 사주 내에서 축 맞을 땐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억력이 감퇴가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치매하고 연결. 치매하고는 좀 틀려요. 응? 약간 틀린데 자꾸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내가 지금 밖에 나갔을 때 가스불을 껐나? 끄었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확인하는 경우. 열쇠를 내가 잠갔나? 이게 다 뭐냐면 사중에서 목이 깨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 그러니까 사중에서 목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깨졌다 그러면 신경이 깨지니까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이 깨지면. 신경계통을 관할하니까 정신질환도 오는 거예요. 정신질환. 아주 심한 경우는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 질랄병이라고 알아? 질랄병? 질랄병. 간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에서. 목이 깨질 적에. 요즘은 그 간질 환자는 거의 없더구만. 옛날에 간질 환자가 많았어요. 초등학교만 다닐 때에도. 길가에 가다가 막 쓰러지는데 거품 물고 막 쓰러져. 막 머리통 막 박으면서 땅에다가. 그거 무서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주내에서 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깨질 적에 일어나는 것 현상이다. 그래서 머릿속에다 확실히 이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을목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꽃인데 이 꽃의 뿌리는 바로 뭐냐? 획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인자니까 갑도 어깨가 쫙 벌어졌는데 요 지지의 뿌리도 어깨가 쫙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남자의 글자란 말이에요. 요것도 양목이면 요것도 양목이 되겠지.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으로 되는 건 없어. 그런 거는 절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반드시 양으로 떨어진다는 그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천간이 을인데 요 을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 토끼인데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예쁘네. 글씨 잘 나가네 오늘. 요거 예쁘잖아. 요 글자가 요 글자 틀리잖아. 요거를 뭘로 보냐면은 꽃의 뿌리를 묘로 보는 거예요. 묘.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뭘로 보냐면 여자의 자궁으로 보는 거예요. 요 글씨가 여자의 자궁, 난소, 나팔관으로 딱 돼서 요걸로 이렇게 딱 돼 있어. 이 묘자를 뭘로 보냐면 도화살로 보는 거예요. 도화살. 그래서 사주에 묘자가 있는 애들이 좀 끼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고 꽃의 뿌리가 있어. 멋내기를 좋아하고. 토끼들이 조금 그 도화살이 있는 애들이 보면은 그 상대방한테 굉장히 그 인기가 좋지만은 인기가 좋지만은 그 도화살은 인기가 좋은 애들이 대개 보면 뭐가 있냐면 좀 음란한 기운이 있어요. 끼가 있다. 음란하다. 그래서 토끼 눈이 어때? 빨갛다니까. 빨개. 그리고 요 묘목은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간목은 아름드린 나무라면 을목은 꽃이라고 배웠잖아요. 꽃은 여기 무슨 꽃이냐면 물기가 있는 꽃이야. 젖어 있는 꽃과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꽃에다가 물방울 싹 하면 얼마나 예뻐요. 꽃에다가 물이 싹 맺혀있는 형국이 멋있잖아.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본체적으로 수분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수분을. 있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원래는. 어? 이 꽃에다가 물을 자꾸 주면 어떻게 돼? 죽어버리는 거야. 원리 자체가. 인목이라고 하는 호랑이는 물을 굉장히 기뻐하지만은 이 묘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물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 묘목을 동물로 보면 뭘로 보냐면, 요걸 이제 묘를 뭘로 보면 토끼로 보잖아요. 그죠? 묘는 토끼야. 토끼고, 이는 호랑이면서 삭이 된다고 그랬는데, 요 묘를 갖다가 뭘로 보냐면, 이제 동물로도 이제 알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좋아요. 오소리하고, 오소리 알아? 오소리? 오소리하고 고순도치로 봐요. 고순도치.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그, 오소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오소리. 호랑이하고 고순도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호랑이가 이기나? 호랑이하고 고순도치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보라고. 어? 호랑이가 고순도치를 갖다가 한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코를 갖다가 뭐야? 고순도치 나오는 그 날카로운 거기에 바뀌어가지고서 밤송이만 봐도 저절을 한대. 그 호랑이가. 그만큼 딱 한 가지 기술이야. 저기 딱 오면 몸을 딱 이렇게 굽어버리는 그 기술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발을 차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고순도치. 그냥 고순도치 맨 끝에 그 털이 쿠션이 돼 있대. 쿠션이 돼 있어가지고서 떨어질 때도 완충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순도치는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사주에 묘목이 있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보다 딱 한 가지 고순도치하고 방어력 같은 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은 박사는 뭐해? 박사학위가 10개 있는 사람하고 딱 하나, 돌을 하나 딱 갖고 있는 사람 싸움하면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그래서 사주에서의 그 묘목은 그 고순도치로 보고 오소리도 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땐 요거를 머리로 본다면은 요 을묘를 뭘로 보냐면 뇌로 보나. 뇌. 머릿속에 있는 뇌야. 그래서 음과 양은 머리가 있는데 뇌가 없는 머리가 있나? 있을 수 없잖아. 반드시 머릿속에는 을목이.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은 하나란 말, 하나. 머릿속에 있는데 머리가 중요하나 뇌가 중요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음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이 인목이 깨지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인목은 머리잖아요.
머리를 이 경금이 와서 때리면은 머리통이 어떻게 되겠어? 무슨 망치로 하나 맞은 것 같아. 꽝! 이런 선생이 온다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근데 이 을목을 갖다가 을목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금이잖아요. 나무로 금금목을 때리는데 이 을목의 가장 큰 철천지 왼수는 뭐냐면 신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금은 보석도 되지만 그걸도 돼. 바늘. 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로 머리통을 한번 쑤셔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때? 이 을목이 신금의 조합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편두통. 갑자기 머리 막 쑤시는 게 있지만 팍팍 쑤시는 거. 그 경험해봤나? 머리통 쑤시는 거. 그게 편두통이에요. 편두통. 여기서. 그래서 을목사주가 신금이 올해 을목사주들은 올해가 신묘년이잖아요. 예? 천간으로는 신금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을목에 뿌린 묘가 들어왔다고. 근데 올해 그 을목일주들은 신금이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어떤 현상이 올 거야. 금금목을 하겠지. 을목은 꽃인데 이 신금은 가위야. 가위야는 바늘이야. 팍 잘라버리는 현상이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올해는 뭐냐면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머리가 갑자기 그냥 팍팍팍 이런 현상이 오는 거야 이게. 건강적으로. 그러니까 나무 이 감목보단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섭고 더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을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목에 뿌린 이 묘목은 머리를 관장한다면 이건 머릿속에 있는 뇌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냐고. 뇌가, 그러니까 인목이 깨질 때보단 묘목이 깨지는 게 더 사실은 거야. 더 무서운 거야. 묘목이 뿌리가 날아가면 정신질환이 완전히 그냥 대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갑인, 을묘면서 이건 음력으로 인을 갖다가 1월달로 보는 것이고 묘를 음력으로 2월달로 보는 거예요. 음력 2월. 그래서 통상 이걸 뭘로 보냐면 갑인, 을묘. 근데 이 오행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방위가 있어요. 방위가 있다고.